안녕하세요. 주식 세력 연구소 차트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강을 함께 할 텐데요. 강의는 주식 초보분들이 중수까지 가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진행 드릴 예정입니다. 주식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심화 과정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첫 강의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진행 드릴 내용들은 주식의 기초적인 용어들과 종목 선별하는 법, 재무제표 보는 법, 매수 타점 잡는 법, 매도 타점 잡는 법, 매물대 확인하는 법, 세력의 매집 체크하는 법, 개미 털기 구간에 대한 패턴 분석, 세력의 매집본과 분할 매수 방법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존의 급등주만 따라가서 손실 본 경험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급등주에서 수익을 내는 위험한 투자 습관은 버리시고 저평가 우량주, 바닥의 변곡점 발생주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런 종목들이 손실 없이 더 큰 수익을 준다는 점 알려드릴 겁니다. 주식의 신세계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강의를 모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은 보통 정규 시간과 동시호가, 시간의 종가, 시간의 단일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규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까지고요. 동시호가는 장 시작 동시호가는 8시 40분부터 9시, 장 마감 동시호가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장전 시간의 종가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전일 종가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장후 시간의 종가는 장 마감 후에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당일 종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간의 단일가라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고요.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거래가 됩니다. 주식은 뭐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캔들들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양봉 캔들이 보이시죠? 4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구분이 됩니다. 시가는 시작 가격이죠. 장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가격. 양봉 캔들에서 시가는 아래쪽 요 부분입니다. 종가는 위쪽 부분, 그리고 최저가, 최고가로 구분이 되고, 음봉 캔들에서는 시가는 위쪽 부분, 그리고 종가는 아래쪽 부분, 그리고 고가, 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선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세팅을 5, 15, 100, 300으로 설정을 드렸는데요. 보통 5일선, 20선, 60선, 120선, 240선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거래일 동안 캔들의 평균 가격을 요 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15거래일, 100거래일, 300거래일. 요건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 요거는 중기 이평선, 300선은 장기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요 이평선들의 흐름에서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죠. 그리고 바닥 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면서 우상향으로 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바뀌고 있죠. 이거는 우상향 추세라고. 이평선에서 캔들이 밑으로 포지션에 있습니다. 고점부터 바닥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캔들이 아래로 지금 포지션에 있죠. 그리고 지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반등 포인트는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오산이고요. 다음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재무제표는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를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다가 바닥을 찍고 터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평선, 이동평균선의 줄임말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이평선 밑에에서 캔들들이 계속 포지션에 있다가 살짝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캔들이 이평선 위로 올라탑니다. 그럼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수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두 모이는 지점을 수렴 구간이라고 합니다. 100일선, 300일선,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5일선 거의 다 만났죠. 이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선을 그어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100일선이 지속 우하향하다가 꺾였죠. 이 지점부터 캔들이 중기 이평선 100일선을 올라타면서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꺾였습니다. 이게 변곡점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 중기 이평선을 올라탄 캔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수렴시킨 이후에 반등하면서 급등을 합니다. 이런 추세들이 보통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패턴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양봉과 음봉 거래량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세팅을 양봉 전일 거래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음봉, 전일 거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양봉으로 해놨습니다. 음봉인데 지금 거래량은 양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음봉이죠. 음봉인데 거래량은 양봉입니다. 전일 거래량보다 많기 때문에 양봉으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설정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을 따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꺾였고 다시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합니다. 선을 그어 보시면 바닥 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닥 지점, 차트의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당겨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바닥 지점, 요런 주가의 바닥 지점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요런 거래량들이 있을 이후부터 최고 거래량, 역대 거래량인 지점에서 매수를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바닥 지점을 확인을 한다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바닥 지점, 기존의 히스토리상 바닥 지점을 지지하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립니다. 요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바닥의 변곡점 발생주라고 합니다. 바닥 지점으로 내려오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 모든 이평선이 만났습니다. 이평선이 모두 만났죠. 요 지점에서 5일선 녹색선, 15일선 검정색선, 100일선 주황색선, 그리고 300일선 녹색선 거의 다 만났습니다. 여기 만난 지점부터 주가는 급등합니다. 요게 주식의 패턴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력의 매집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코로나의 낙폭이었죠. 이런 이제 매집봉들 이후에 주가를 급등시키고 다시 이런 추가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거래량 없이 상승시키다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1차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제 파동들에 대한 의미도 추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캔들들의 의미들과 이평선들의 흐름에서 캔들이 어디에 포지션에 있는지, 지금 캔들이 이평선들의 하방에 있는지, 하방들에 있죠. 하락 추세에서는 하방들에 있다가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도 내려깝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까지 까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은 세력들이 주무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상승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이 그 매집을 하고, 이런 매집봉들, 거래량 터진 부분들이 보이시죠? 매집봉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선 섹터라고 제가 개발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매집봉이고 어디가 1차 파동,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3차 파동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포지션에 있다가 바닥 지점을 확인하고 이평선들이 모두 모이는 구간에서 캔들이 다시 골든 크로스, 캔들이 올라탔다가 이 이평선을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포지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캔들이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중기, 장기 이평선들을 우상향으로 크로스하면 골든 크로스, 우하향으로 크로스하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평선들이 모두 모이는 구간에서 캔들이 골든 크로스하는 이런 지점부터 접근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1차 매집봉인데요. 8월달부터 2차 매집봉, 10월달, 요거 3차 매집봉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11월달, 그다음에 매집봉의 상단을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요런 매집봉들에 물려있다라고들 하죠. 그런 기간들 때문에 매물벽이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꼬리를 다는 이런 캔들들을 만들어냅니다. 매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들이 보이시죠? 고점부터 이렇게 보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강의를 드리면서 주식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진행 드릴 거고요. 이런 매물대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매물대는 10개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런 매물대에서는 7,8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매물대에 쌓인 물량들은 전체 거래량들 중에서 15.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 부분들, 요런 것들은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매물벽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력의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집하고 그 다음에 만든 매물대들, 이런 매물대들에서도 나중에 목표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돌파를 할 수가 있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런 대량 거래들로 인해서
매물벽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의 시간들과 캔들들과 이평선들 그리고 이제 매물벽, 매물대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자료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